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국토부는 한국노총과 민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조종사들의 파업에 대응해 비상대책반을 운영 중이라고 지난 4일 밝혔습니다. 대책반은 전국 발주청에 파업에 따른 현장 점거와 대체 인력, 장비 투입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를 막기 위한 특별관리를 지시했고 공정 차질을 최대한 줄일 수 있는 조치도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4일 주택산업연구원에 따르면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지수 전망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정부의 주택규제 강화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데다 주택가격 하락, 거래 감소 등 주택시장 수요 회복이 어려워지면서 주택사업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지난 4일 국토부가 발표한 도로 교량 및 터널 현황 조서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전국의 교량은 34,297개소로 3,452km, 터널은 2,566개소로 1,897km에 달했습니다. 이를 합친 연장은 5,349km로 전체 도로 연장의 4.8%를 차지하며 특히 지난 10년 동안 교량 연장은 2,567km에서 3,452km로 34.5% 증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민채합니다. 조작 미숙이나 날씨 등의 영향으로 타워 크레인 사고가 종종 발생하는데요. 특히 소형 타워 크레인의 경우에는 무인 작동이나 불법 개조로 인해서 안전 문제가 많다고 합니다. 관련 노조나 국토부가 이 안전 문제에 대한 대응책을 빨리 찾으면 좋겠네요. 오늘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 세워보시기 바라고요. 함께 하시다가 부동산 관련해서 점거에 상담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끝자리 2668번으로 많은 전화 주시고 궁금증 해결해 가시고 바라고요. 무료 문자도 가능합니다. 013-3366-0110번으로도 상담 신청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또한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부동산 올인원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요. 키다리 부동산 연구소의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대표님의 강의가 먼저 준비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 말에 정부가 개별 공시지가를 발표하면서 서울이 특히나 크게 뛰면서 전국의 이목을 집중시켰는데요. 자, 오늘은 전국 토지 공시지가 변동률 주제로 강의 들고 와주셨습니다. 부동산 이슈 진단 바로 만나보시죠. 네, 키다리 아저씨 이성우입니다. 이 정부에서 지금 5월 30일 날 이제 발표가 됐죠. 개별 공시지가가 발표가 됐는데 원래 이제 표준 공시지가 해가지고 1월 1일 날 기준입니다. 1월 1일 기준으로 해서 표준지 공시지가 전국의 3,353만 필지 중에 50만 필지를 고르거든요. 자연적이나 사회적으로 유사한 일반 토지를 유사한 토지를 이제 50만 필지를 골라서 거기에서 이제 가격을 표준 공시지가를 이제 산정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지자체에서 표준 공시지가를 가지고 지자체에서 다시 개별 공시지가를 산정을 해서 정부에서 보내서 정부에서 취합을 해서 5월 말이나 6월 정도에 이제 개별 공시지가가 공시가 되는 겁니다. 이 개별 공시지가가 이제 산정이 되게 되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건강보험료의 산정 기준이 되면서요. 기초 그 수급 대상자에 결정하는 데 산정할 수 있는 그런 자료로 쓰여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행정 목적으로 60여 가지의 어떤 세금이나 여러 가지의 어떤 조건에 부합이 될 수 있는 그런 공시지가가 이제 진행이 되는데 이 공시지가가 오르게 되면 아무래도 시세가도 오르게 돼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세부담이 가중이 된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세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 세부담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거기에서 머무는 어떤 상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에 또 부과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도 있다라는 부분이 말씀을 드리고요.
자, 전국적으로 봤을 때 지금 작년에 비해서 12.35% 서울이 가장 많이 올랐죠. 전국적으로 보게 되면 8.03% 상승을 했습니다. 물론 많이 오른 지역도 있고 적게 오른 지역도 있죠. 울산 동구 같은 경우에는 유일하게 마이너스 1.11%가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서울 쪽이 가장 많이 올랐다는 부분과 그리고 세종과 그다음에 제주도 그리고 이쪽 전북 지역 같은 경우에도 지금 군산의 영향으로 좀 많이 떨어진 영향도 있지만 5.33%를 유지를 했고요. 그리고 부산 같은 경우도 9.75% 상승을 했습니다. 서울과 경기권은 굉장히 많이 상승을 한 반면에 어떤 지방권에서는 좀 금액적 오른 그런 수치 자체가 적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서울 지역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 지역은 중구, 그다음에 영등포, 여의도, 영등포와 그다음에 강남 지역 그만큼 상권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있는 곳 위주로 가격 상승세, 토지 가격 상승세가 두드러진다고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중구 쪽이 20.49%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중구 하게 되면 광화문도 있고 명동이 있죠. 우리나라의 대표 상권인 명동이 있기 때문에 명동의 어떤 그 공시지가의 가격 차이가 많이 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명동의 우리나라에서 가장 그 비싼 땅이 어딜까요? 네이처 리퍼블릭 화장품 회사죠. 그 부지입니다. 지금 제곱미터당 1억 8,300만 원입니다. 그러면 평당으로 따지게 되면 거의 한 평당 6억 390만 원이 되게 되는 거죠. 16년 연속으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는데요. 그만큼 세의 부담도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공시지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 종합소득세에 포함이 되는 공정가액 비율 자체도 올랐고 그다음에 부동산 그 종합부동산세의 세율 자체도 올랐기 때문에 세 부담이 엄청나게 많이 늘어났다는 거죠. 작년 같은 경우에는 그 리퍼블릭 그 부지가 8,300만 원 가량 됐습니다. 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합해가지고 8,300만 원 정도 됐었는데 올해에 따라서 세법에 따라서 진행을 했을 때 거의 1억 7,200만 원 정도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작년에 그 세부담 상한선이 50%를 제한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세금은 1억 2,200만 원 정도가 된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작년보다도 거의 4천만 원 정도가 상승이 됐다는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공시지가도 올랐고 그다음에 부동산 종합소득세에 해당되는 어떤 공정시장 가액 비율이나 세율 자체가 다 올랐기 때문에 어떤 세 부담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강남구도 역시 18.74% 올랐고 영등포구도 18.20% 올랐는데 영등포 같은 경우는 작년에 좀 많이 올랐죠. 여의도 영등포에 를 통합적으로 개발을 하겠다는 이슈 하나로 땅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여기에 또 여의도의 역할이 컸죠. 그래서 18.20% 상승을 했고요. 서초구도 역시 16.49%, 성동구 15.36%, 그다음에 용산구 같은 경우도 역시 11.77%, 그리고 마포구도 12.15%. 이렇게 해서 마용성 이 지역의 지가가 많이 상승이 됐다는 부분과 2009년도에 하락폭이었던 부분이 지금 계속적으로 상승이 돼서 2009년 이후로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8.03% 올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오면서 그 공시지가 자체가 계속적으로 올라가게 되면 일단 그 세액 부담이 많아진다는 부분과 그다음에 임차료 자체가 물론 뭐 자영업 시장이 지금 활성화가 안 되고 있고 굉장히 그 영세업자들이 많은 그런 상황에서 어떤 그 임차료 자체를 세액 부담이 많아지는 부분을 임차료한테 전가를 한다는 부분은 그만큼 인기가 좋은 지역 내에 있는 그런 상권들은 임차료의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게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전국 토지 공시지가 변동률 살펴봤습니다. 정부의 이 같은 발표에 따라서 시장의 분위기도 크게 변화하는 만큼 전문가들의 의견 참고해 보시기 바라고요.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이죠.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정보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이성우 대표와 첫 번째로는요.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황금동의 토지 만나보겠습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80%, 용적률은 1,300%입니다. 또한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고요.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네요. 토지의 가격도 만나볼까요?
자, 먼저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그리고 일종 일반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매매 금액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이성호 대표님과 토지 만나러 떠나볼까요? 전라남도 광양시에서 이 황금지구에 위치한 토지는 어떤 좀 가치를 가지고 있을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2019년도 그 어떤 그 주택의 어떤 매매 가격 동향 자체가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전남 지역입니다. 전남 지역 중에서도 광양이 1위입니다. 전국적으로 봤을 때 어떤 주택 가격 자체가 1위로 지금 치솟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만큼 관심이 많은 지역이면서 이쪽에 전남 지역에 투자를 할 때 그 도시의 어떤 기본 계획을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전남 지역 광양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신도심, 광양시가 되겠죠. 광양시가 있고 이쪽에 또 원도심, 구도심이죠. 광양읍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 도심 자체가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그 통합적인 어떤 공간적인 통합이 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도시 기본계획, 광양시에서 내세운 도시 기본계획은 뭐냐면 원도심과 이 신도심을 연결할 수 있는 공간적인 통합적인 개발을 유도를 하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분, 이쪽 지역, 광양 항만의 바로 앞부분이죠. 그리고 뒤에는 산이 있고 이 지역을 신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화 지역으로, 특화 거점 지역으로 만들어서 개발을 하겠다라는 게 이 광양시의 기본 계획, 도시 기본 계획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렇게 해안선을 따라서 이 신도시가 형성되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뒤에는 산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에 이 산을 개발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해안선을 따라서 원도심과 신도심을 연결을 해서 광양시의 어떤 발전을 도모를 하겠다라는 부분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이렇게 광양 제철이 있는 이런 신도시 지역과 그리고 이쪽 광양읍에 있는 어떤 그 산업단지와 그다음에 포스코 광양 제철 그리고 광양 항만을 연결을 한다라는 부분 그리고 이 지역의 광양과 그다음에 광양시 황금동 자체를 개발을 해서 신도시를 만들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특화 거점 지역으로 이쪽 광양항에 있는 이쪽 지역을 지금 계속적으로 개발을 하고 있는데 이 지역 자체에 지금 많은 구획정리 사업이 있죠. 성황 도의지구, 그다음에 황금지구, 그리고 이쪽 지역의 황금 2지구, 황길지구 이런 식으로 해서 신도시를 지금 계획을 잡고 있고 그중에서 가장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성황 도의지구와 황금지구입니다. 거의 지금 공정률 자체가 77% 이상 육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2020년 내년이죠. 이제 준공이 눈앞에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전남 지역 자체의 어떤 이런 주택 가격도 한번 살펴보게 되면 이렇게 0.20% 전국적으로 봤을 때 가장 많이 치솟은 곳이 바로 전남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중에 이 광양과 그다음에 순천 지역이 유일하게 지금 전국적으로 주택 가격이 동향 자체가 1, 2위를 다투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자, 아파트를 건설을 목적을 두고 이런 건설업체들 같은 경우에도 매매 가격이 상승이 되는 지역 그중에서도 이 오랜 시간 동안 공급이 적어서 실수요자들이 많은 쪽으로 이제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것. 그런 상황이 계속적으로 연출이 되고 있는데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매머드급 이런 건설업체도 지금 수도권보다도 매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호남 지역으로 계속적으로 영역을 넓히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성황 도의지구도 우리나라에서 1군 업체가 지금 공사를 하고 있고요. 순천 지역도 역시 같은 브랜드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1군 업체가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지역이 바로 전남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왜 그러느냐? 이쪽 지역의 어떤 추천 포인트로 말씀을 하게 되면 공업도시거든요. 광양시 같은 경우 공업도시, 산업도시의 어떤 이미지가 굉장히 강한데 여수와 마찬가지로 이쪽에 관광도시를 만들어서 공업과 관광이 같이 연계될 수 있는 그런 산업을 통해서 유입 인구를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27년까지 거의 27만 명 정도의 유입 인구를 늘려서 광양시가 이제 소도시에서 중소도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그런 도시로 만들겠다라는 부분이고요. 여기에 또 테마파크가 있고 골프장과 그다음에 워터파크 그리고 어린이 테마파크 그리고 섬진강 백길 복원 사업 그다음에 이순신대교 경관 사업까지 굉장히 많은 관광 사업을 통해서
유동인구, 그다음에 관광인구를 계속적으로 늘리겠다라는 부분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위성 사진을 보게 되면 지금 바로 이 지역이 바로 제가 지금 소개하고자 하는 그런 지역인데 구획정리 사업 지역인데 바로 뒤에 관광단지가 형성이 됩니다. LF 스퀘어 타운, 골프장과 그리고 워터파크 이런 관광단지가 들어서고요. 바로 옆에는 또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섭니다. 20만 평, 굉장히 넓은 면적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 단위로 즐길 수 있는 곳인데 천안 밑으로는 거의 12만 평 정도밖에 없습니다. 이 어린이 놀이공원 자체가. 그래서 천안 밑으로 가장 큰 면적의 어린이 테마파크가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이 남부 지역의 수많은 관광객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러한 관광단지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또 바로 옆에는 또 포스코 광양제철이 있죠. 그리고 포스코 리튬 회사가 또 건너편에 있습니다. 여기에 또 익신산업단지, 율촌산업단지, 그리고 황금산업단지 이렇게 자족도시의 면모를 갖출 수 있는 그러한 산업단지들이 산재돼 있고 거기에 또 관광에 관련된 이러한 산업 자체가 계속적으로 발전이 된다라고 하면 광양시의 어떤 지가나 건물 매매가 그리고 주택 가격이 많이 상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지역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페이지를 보게 되면 아까 그 광양시의 도시 기본계획 말씀을 드렸는데 광양시의 부동산 업체를 가게 되면 중개업소를 가게 되면 이 사진이 전체 다 걸려 있습니다. 지금 현재는 농과 밭이고 그리고 농과 밭 이런 형식으로 돼 있는데 지금 향후에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해안선을 따라서 개발이 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개발이 되고 있는 황금지구는 바로 이 부지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이 부분을 좀 명확하게 말씀을 드리게 된다라고 하면 황길지구, 그다음에 황길 2지구, 그다음에 황금지구, 황금 2지구 이런 식으로 신도시가 형성이 되고 바로 뒤에는 관광단지가 이렇게 조성이 되고요. 그리고 바로 앞에는 광양 항만을 통해서 수많은 산업단지들이 물류를 이동을 시키는 그러한 형국이 되겠습니다. 자, 구봉산 관광단지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LF 패션, 그러니까 LG 패션의 회사죠. LG 패션이라는 그 회사에서 LF 스퀘어 타운을 조성을 해서 사업비 1천억 원을 들여서 이쪽을 골프장 27개월과 워터파크 그리고 누지 연습장까지 이렇게 만들고 호텔과 둘레길까지 만들어서 관광단지로 조성을 하는 그런 사업입니다. 또 바로 옆에 어린이 테마파크가 있는데 지금 보상 절차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올해 보상을 마치고 그다음에 내년부터 착공이 들어가게 되는데 2021년 또는 2022년에 완공이 되는 그런 사업인데 부지 면적이 약 20만 평입니다. 그만큼 넓은 면적에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창출이 된다라는 부분이고 그리고 신사업, 신재생사업, 친환경 에너지 사업이 또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인데 앞으로 굉장히 유망한 사업이죠. 정부 쪽에서도 많이 권장을 하는 그런 사업인데 바로 포스코 케미칼에서 이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또 양산을 해냅니다. 지금 준공이 지금 돼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 세계 시장의 20%를 점령할 수 있는 그런 생산 기지를 만들어서 전 세계에 전기자동차 배터리를 공급을 하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1987년도에 광양에 포스코 광양제철이 들어와서 그 지역의 시장 경제가 굉장히 상승이 됐다라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는 앞으로는 포스코 케미칼 전기자동차 배터리 사업을 통해서 제2의 황금기가 도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큰 사업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도입니다. 아파트 지역과 그다음에 상업 지역, 그다음에 준주거 지역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바로 뒤에 LF 관광단지가 있기 때문에 상업지역의 어떤 용적률 자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유동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관광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기 때문에 용적률 자체를 다른 지구와 달리 법정 최고치를 줬죠. 그래서 상업지역도 용적률 자체가 1300% 굉장히 높은 그런 수치를 주어서 이 상업 기능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곳으로 만들고요. 지금 아파트나 이런 데도 역시 일군 업체들이 계속적으로 문을 두들기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미 계약이 체결된 곳도 있고요. 그리고 일군 업체에서 지금 이 지역의 어떤 시장성이나 분양성을 판단을 해서 진행을 하는데 물론 여기에 지금 광양읍과 광양시의 중간 사이에 있기 때문에 그리고 바로 산업단지와 너무 가까이 있지 않고 왜냐하면 쾌적성에서는 적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산업지와 좀 거리가 있으면서 그렇게 멀지 않은 거리인 상황인데 거기에 뒤에 산과 앞에 바다가 있기 때문에 주거 환경으로서는 최고의 요지라고 판단을
한다라는 부분이죠.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사업 설명회를 한번 요청이 있어서 한번 가봤는데 많은 분들이 지금 만약에 이 황금지구에 이런 일굴업체에서 아파트를 지어진다라고 하면 분양을 받을 용의가 있다라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손을 들었던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인기가 높은 지역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자, 지금 산이 바로 뒤에 있죠. 이 지역이 바로 관광단지가 들어오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파트에서 보게 되면 뒷문을 열게 되면 바로 뒷마당이 골프장 27개 홀과 그다음에 워터파크가 이게 전경으로 펼쳐지고요. 또 앞으로 보게 되면 바다가 또 보이는 남쪽으로는 바다가 보이는 그런 배산 임수의 지형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사가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토요일, 일요일도 계속적으로 공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용적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폐율과 도의성황지구 같은 경우에는 상업지역이 70에 600%인데 지금 황금지구는 80에 1300% 굉장히 높게 책정이 돼 있고요. 나머지 3종 주거나 1종 주거도 역시 높은 건폐율과 용적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도시 기본 계획을 짤 때는 거기에 유입 인구나 또 여러 가지를 판단을 해서 용적률과 건폐율을 이렇게 산정을 하는데 그만큼 유입 인구가 많기 때문에 이러한 용적률과 건폐율을 줬다라는 부분이죠. 자,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일반 상업지역 3억 3,500만 원입니다. 1,300% 용적률 1,300%가 전국적으로 봤을 때 1,000만 원 이하가 없죠. 하지만 지금 현재 이 금액대로 산정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평당 약 600만 원 가량 되고요. 지금 일종 일반 주거 지역도 1억 3,100만 원인데 평당 보게 되면 188만 원 정도 이렇게 형성이 돼 있습니다. 자, 대출 금액 2억과 그다음에 7,900 이렇게 나눠지게 되면 실투자액은 일반 상업지역은 1억 3,500, 일종 일반 주거 지역은 5,200만 원 이렇게 투자 금액이 산정이 됩니다. 네, 이곳 토지 가까이에 광양항이나 제철소 같은 산업단지가 있기 때문에 입지적으로나 개발 호재 면으로나 주목을 해보라고 하셨어요. 자, 전략적으로 접근을 해봐야겠죠. 네, 전략이라고 한다라고 하면 지금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매매 가격이 계속적으로 상승이 되고 있는 그런 지역들은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관심을 갖고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의 토지 만나봤고요. 다음 정보도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이성호 대표님과 두 번째로는요.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함께하겠습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는 걸어서 약 2분 거리고요.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 거실과 주방, 욕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5층에서 함께하겠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송파구 잠실동에 다음 달이면 준공이 될 그런 부동산 정보 함께 확인하겠습니다. 생활 인프라나 입지적인 면이 기대되는데 어떨까요? 네, 송파구의 잠실동입니다. 그만큼 송파구 내에서는 가장 인기 있는 동이 바로 잠실동인데 잠실동 이 지역 자체가 보게 되면 거의 90%는 아파트로 형성이 돼 있죠. 아파트도 굉장히 고층의 아파트들이 형성이 돼 있는데 나머지 10%는 이런 다세대가 밀집이 돼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또 먹자골목도 형성이 돼 있고요. 이런 지역이 바로 잠실본동인데 물건 자체는 잠실본동에 속해 있는 그러한 물건입니다. 바로 삼전역 주변인데요. 이 지역에서 이쪽이 삼전동이고 이쪽이 잠실동입니다. 물건 자체는 잠실동 방향에 있습니다. 삼전역에서 내려서 도보로 한 2분 정도 걸으면 바로 물건지에 도착을 할 수가 있는데 바로 보시다시피 엘스 리센츠 그다음에 5단지 장미 아파트 이렇게 아파트 형성으로 돼 있는데 이 지역만 지금 다세대가 밀집이 돼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희소 가치가 그만큼 높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지역은 지금 신천 먹자골목도 가깝고요. 그리고 좀만 더 가게 되면 방이동 먹자골목도 가깝습니다. 그리고 약 10분 정도 걷다 보면 석촌 호수가 있죠. 그래서 이런 편의시설이나 이런 부분, 쇼핑몰이나 이런 부분이 잘 돼 있기 때문에 인기가 많은 지역입니다. 자, 삼전역에서 내려서 2분 거리에 있으면서 그리고 이 빨간색으로 칠해져 있는 지역 자체가 먹자골목입니다. 그래서 젊은 임차인들이 선호할 수 있는 교통, 그리고 직주 근접, 그리고 편의시설, 먹자골목이 가까이에 있는 그런 지역이기 때문에 공실의 위험이 아무래도 적을 수밖에 없겠죠. 자, 다음은 이제 개발 호재인데 개발 호재가 많으면 많을수록 얼마만큼 직접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지역 내에 물건이 포함이 돼 있느냐라는 부분이 중요하죠. 그래서
그 큰 개발 호재가 바로 국제기로 복합지구입니다. 바로 삼전역 다음역이 바로 종합운동장역입니다. 종합운동장역이 국제기로 복합지구 그 사업에 포함이 돼 있죠. 그래서 종합운동장이 이제 새롭게 탈바꿈이 된다라는 부분인데 여기에서 관심을 가질 부분은 뭐냐면 컨벤션장이 새롭게 들어선다는 거죠. 그래서 세계적인 기업들이 나라의 상품, 기업의 상품을 알리면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기업인들이 무역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탈바꿈이 된다는 부분과 마이스에 관련된 그러한 직업들, 직장인들이 계속적으로 늘어난 지역이면서 많은 건축물들이 들어서고요. 거기에 스포츠,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까지 가미된 그런 사업으로 발전이 될 수 있는 그런 개발 호재가 될 수 있습니다. 자, 이 개발 호재에서 가까운 거리죠. 바로 한정거장이고요. 롯데월드도 근거리에 있고 그다음에 수서 역세권 개발, 이렇게 큼직큼직한 개발 호재가 세 군데가 있는데 그 세 곳의 개발 호재의 중심부에 있고 그다음에 9호선 라인의 2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지가 상승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입지입니다. 자, 2019년 7월 준공 예정이고요. 10층 건물 내에 5층으로 형성이 돼 있습니다. 역 출입구에서 가깝다는 그런 최고의 장점을 가지고 있는 그런 건물이면서 세탁기와 냉장고, 에어컨, 인덕션, 붙박이장까지 풀옵션으로 제공을 해드리고요. 자, 매매 금액은 2억 7,800만 원입니다. 거기에 전세가 2억 2,800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투자 금액은 5천만 원이고요. 그리고 임대 금액은 월세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출을 고려하시고 월세 투자 시에는 1억 2,800만 원이면 투자가 가능한 그러한 물건입니다. 네, 다음 달에 준공 예정인 송파구 잠실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만나봤고요.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함께해 주신 이성우 대표님과는 인사 나눌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성우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는요. 네이버 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오늘 대표님의 부동산 정보 확인하시죠.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토지 개요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지구에 위치한 일반 상업지역의 면적은 181.2제곱미터로 건폐율 80%, 용적률은 1,300%입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면적은 231.4제곱미터로 건폐율은 60%, 용적률은 200%입니다. 전라남도 광양시 황금동의 일반 상업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3억 3,5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2억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1억 3,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일종 일반 주거지역의 매매 금액은 약 1억 3,100만 원이 예상되며 약 7,900만 원의 대출이 가능해 실투자 금액은 5,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송파구 잠실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개요입니다. 9호선 삼전역에서 도보로 약 2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대지 면적은 7.58제곱미터, 분양 면적은 34.52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7월에 준공 예정이며 방 1개, 거실, 주방과 욕실의 구조로 총 10층 중에 5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송파구 잠실동 신축 다세대 주택의 매매 금액은 약 2억 7,800만 원으로 예상되고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2,800만 원, 월세 시 1,000만 원에 월 1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약 1억 4천만 원의 대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5천만 원, 월세 시 1억 2,8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성우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소식입니다. 소액으로 서울도심 역세권 투자하기를 주제로 매주 수요일과 토요일에 진행되오니 자세한 사항은 02-3153-2668번으로 문의하신 후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동산 올인원 분야별 시장 동향 안내입니다. 대출 관련 기준금리 동향 소식입니다. 지난 4월 18일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연 1.75%로 동결했습니다. 또한 은행연합회는 4월 신규 취급액 기준 코픽스가 1.85%로 전월 대비 0.09%포인트 하락했다고 밝혔습니다. 6월 전국 주택사업 경기 실사 지수는 72.9로 전월 대비 1.2포인트 소폭 하락했습니다. 2017년 이후 2년째 기준선인 100을 밑돌며 주택사업 경기의 침체가 장기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난 4월 기준의 전국 월간 주택제곱미터당 매매 가격 동향입니다. 부동산 올인원 시청자 참여 방법입니다.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원하시는 내용을 문자로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방송이 끝난 후에는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 TV의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시청자 참여가 가능합니다. 네, 여러분들은 부동산 올인원 함께하고 계십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기 바라고요. 함께하시다가 전문가와의 상담 필요하시거나 도움 필요하신 분들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023153-2668번 그리고 무료 문자 번호 013-3366-0110번까지 많은 이용을 해보시기 바랄게요. 자, 그럼 이번 순서 함께해 주실 분 나와 계신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국제 RNC 부동산 연구소의 권우숙 대표님 함께 할게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대표님 반갑습니다. 자, 강의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2030 서울 플랜의 5개 권역 중에 저희 지난번에 도심권, 서남권에 이어서 오늘은 동남권에 대해서 살펴주신다고 하네요. 부동산 이슈 진단 만나보시죠. 네, 이번 시간에는 동남권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동남권은 서울시에서 보시게 되면 면적이 146제곱킬로미터에 인구가 218만 명이 거주를 하고 있는 동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자치구인데요. 강동구와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로 이루어져 있는 동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동남권은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강남 4구에 속하기 때문에 많은 개발과 또한 투자라든지 투자를 하던 이런 부분들을 보시게 되면 굉장히 대형의 개발이 많은 곳이 바로 이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특히 강남을 우선 보시게 되면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로 인해서 지하 7층, 지상 105층의 높이로서 2009년도, 19년도죠. 하반기에 착공 예정이고 있고요. 2023년도를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업무시설을 비롯해서 부대시설과 또한 호텔과 전시장, 컨벤션, 또한 공연장까지 서울의 명소로서 자리 잡을 수 있는 현대차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가 들어오고요. 거기에 따라서 영동대로 복합 환승센터가 있습니다. 보통 GTX, ABC 노선과 함께 또한 위례 신사선까지 환승이 되는 그런 복합센터가 들어올 자리고요. 또한 코엑스라든지 현대차를 비롯해서 복합 환승센터는 지하로 연결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함을 함께 구축을 했고요. 공원과 상업시설과 이러한 환승 정류장과 주차장을 비롯해서 굉장히 복합 환승센터가 들어오는 것은 강남구에서 굉장히 많은 거대한 개발 사업의 일원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 외에도 보시게 되면 강남에는 재건축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인데요. 장기적인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 곳이 강남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 개발 사업 중에 한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또한 동남권은 서초구가 또한 포함되어 있는 거죠. 서초구 개발 사업의 하나로는 친환경 업무의 복합 단지가 들어오는 개발 사업을 손꼽을 수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정보사 부지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사 부지는 1597제곱미터 규모와 연면적 35만 규모로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인데요. 2023년까지 2조 3천억 원을 투입해서 국제 업무라든지 IT, 바이오, 또한 제약회사, 금융회사, 핀테크 사업, 인터넷 모바일 사업까지 4차 사업이 이루어지는 곳이 바로 정보사 부지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교통에 대한 서초역과 또한 내방역 사이를 보시면 그 정보사 터널을 중심으로 해서 서리풀 터널이 연결이 되는데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짐으로써 교통과 이러한 큰 개발 대형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서초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짧은 시간에 이러한 규모로 개발 지역이 있는 것은 한 지역을 제가 지목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서초구 전체를 보게 되면 이 또한 개발 사업이 많은 곳이 서초구입니다. 재개발과 재건축 사업이 또한 어우러지는 개발 사업이 함께 이루어진다고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시면
동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강동구인데요. 강동구 개발 사업을 이어진다면은 굉장히 자족 기능이 가능한 개발 사업으로서 첨단 업무 단지가 들어오는 것이 바로 강동구 지역입니다. 이러한 강동구 지역은 업무 단지를 보시게 되면 그만큼의 자족 기능이 가능하고 이러한 지역의 파급 효과는 경제적으로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침으로써 또한 인력과 또한 인구에 대한 흡수가 굉장히 높은 것이 바로 강동구에 위치를 하고 있는 동남권 개발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그와 또 반면에 공덕 택지개발지구 단위 계획사업과 미사지구, 강일지구에 대한 주거에 대한 개발 사업까지 이어지기 때문에 대형 개발 사업이 주어지는 곳이 바로 여기인데요. 무엇보다도 지식 업무 단지, 첨단 업무 산업 단지죠. 이 단지는 삼성 엔지니어를 비롯해서 세스코와 한국종합기술 등 200개의 기업체가 입주 예정에 있고 이러한 지역을 보시게 되면 많은 기업으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의 자족 기능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뿐만 아니라 여기에 미치는 경제적인 경제 효과도 굉장히 클 것으로 예상을 해볼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도로를 보시게 되면 9호선의 연장선과 또한 올림픽대로 확장선은 2022년도를 준공을 목표로 있기 때문에 교통의 호재와 또한 주거의 개발과 또한 직수산업 3단 단지가 어우러지는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강동구의 대표적인 개발 사업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송파인데요. 보통 송파 같은 경우에는 지금까지 개발 사업을 보시면 굉장히 규모가 넓고 큰 개발 사업이 이루어진 것이 바로 손꼽을 수 있는 게 가락시형 재건축 사업과 함께 또한 현대화 사업입니다. 가락동 현대시장이 현대화 사업으로 이루어짐으로써 2025년도까지 3단계를 걸쳐서 진행하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눈앞에 펼쳐지고 있고요. 또 특히나 법조타운이 들어오는 것이 바로 송파동의 문정동을 비롯해서 법조타운이 들어오게 되죠. 법무사 사무실과 또한 성동구치소를 비롯해서 고용하는 인력들 뿐만 아니라 이러한 대형 법조단지가 들어오는 이러한 송포구의 하나의 퀄리티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직시센터 또한 있습니다. 그에 대한 행정기관이 굉장히 많이 밀집되어 있는 것이 구청이라든지 또한 세무서 이런 것들이 복합행정서비스센터가 직시산업센터와 함께 어우러지는 개발사업과 함께 어우러져 있고요. 동남권의 유통단지를 비롯해서 수소 역세권 개발과 또한 9호선의 2단계와 3단계 개발 사업이 어우러지는 이러한 것이 하나의 주목받는 동남권의 개발 사업입니다. 동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는 강남과 서초와 송파와 강동구는 굉장히 많은 개발 사업을 비롯해서 지금까지 보시게 되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곳 중에 1순위 지역이 지금까지는 강남 4구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들 관심을 갖고 있는 지역 중에 동남권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부동산 이슈 진단. 오늘은 서울 2030 플랜 동남권, 서초와 송파, 강남의 강남 3구와 강남 4구로 불리우는 강동구의 전망까지 살펴주셨습니다. 자, 권우숙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 오후 2시에 서울 핵심 지역 소액 투자처 분석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 진행하신다고 하니까요. 자세한 일정과 장소 또 예약 문의는 02-3153-2668번 많은 연락 주시고 참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순서 부동산 정보 체크 시간인데요. 함께 확인하시죠. 자, 부동산 정보 체크 오늘 권우숙 대표와는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신축 다세대 주택 함께하겠습니다. 자, 1호선 영등포역에서는 걸어서 약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고요. 대지 면적은 14.88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29.43제곱미터입니다. 2019년 9월에 준공 예정이고요. 방 1개와 거실, 화장실과 베란다의 구조로 총 5층 중에 2층이 위치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어떻게 될까요? 자, 먼저 매매 금액은 약 2억 2천만 원이 예상되고요. 임대 금액은 전세 시 2억 500만 원, 실투자 금액은 전세 시 1,5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자, 영등포구 영등포동에 함께 할까요? 자, 올해도 이제 절반이 지났는데 머지않아 9월이면은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영등포구 영등포동 부동산 정보 살펴볼까요?
네, 영등포는 삼독심의 핵심 지역에 있는 위치를 하고 있죠. 굉장히 거대한 개발과 또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삼 핵심 지역의 매물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시게 되면 1호선 영등포역에서 도보로 4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아주 초역세권 매물이고요. 대지가 14.88제곱미터, 전용 면적이 29.43제곱미터입니다. 9월 정도에 준공 예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방 1개와 분리되어 있는 거실과 화장실, 베란다로 구성이 되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총층은 5층 중에 2층인데요. 본매물 같은 경우는 2층이지만은 1층이 있는 2층이기 때문에 총수로 보시면 한 3층 높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건물 외관 사진을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내부 사진은 작년에 동일한 업체에서 시공한 사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실 1개와 방 1개의 구조로 되어 있는 풀형 원룸이라 보시면 되겠죠. 주방과 화장실로 되어 있는데요. 사진과 보신 바와 같이 인테리어는 굉장히 모던하고 심플하고 깨끗한 이런 이미지를 갖고 있기 때문에 1인 가족이 많은 영등포에서 아주 메리트 있는 인테리어가 들어간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옵션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 풀 옵션입니다. 에어컨과 빌트인 냉장고와 세탁기 또한 인덕션까지 필터로 돼 있고요. 특히 원룸이다 보니까 수납 공간이 행여나 부족하지 않을까까지 고려를 해서 붙박이장까지 들어간다는 점이 본 매물의 다른 투룸과 조금 특색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또 이제 가격을 한번 살펴보실까요? 가격은 2억 2천입니다. 근데 분리형 원룸이라고 굉장히 소형 주택이라 보시는데요. 소형 주택이지만은 전용이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한 12평 규모의 소형 주택이기 때문에 1.5룸이라 합니다. 거실과 방이 분리되어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실제로 평수가 한 12평이기 때문에 굉장히 넓게 나와 있는 분리형이라 보시면 되겠고요. 거기에 대비했을 때의 가격을 보시면 2억 2천만 원입니다. 특히 전세를 예상하는 가격이 2억 5백이기 때문에 실제로 투자를 보시게 되면 1,500입니다. 굉장히 삼 핵심 지역에 위치를 하고 있는 1,500 소액 투자라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수익형으로 월세를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 하시는데요. 수익형 역시 가능하기 때문에 충분한 상담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호선 영등포역 4분 거리에 깔끔하게 지어지는 부동산 정보 저희 가격까지 체크를 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가격 상담 필요하신 분들은요. 0231-531-2668번 아래 전화번호 많은 이용을 해보시기 바라고요. 자, 영등포라면은 뭐 뉴타운 개발처럼 좀 기대되는 입지적인 소식들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만나볼까요? 네, 많이 있습니다. 서울시에서 영등포의 개발 사업이 굉장히 열악한 환경 때문에 개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아직 예정 잡혀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요. 우선 입지를 보시게 되면 1호선의 영등포역입니다. 영등포역에서 굉장히 매물이 가까이 있는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또한 상권이 몰려 있는 것을 요새 신종어로 몰세권 상권이라 하죠. 몰세권 상권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이 이루어져 있고요. 특히 역에서 가까운 공세권입니다. 공원이 위치를 하고 있는 공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고요. 특히 학교도 보시게 되면 굉장히 가까운 입지에 많이 몰려 있는 몰세권의 상권과 공세권과 학세권까지 세 가지의 입지 조건을 다 갖추고 있는 입지인데요. 보통 도심에서 드물게 나타나고 있는 아주 우수한 입지라고 보시면 바로 알 수 있게끔 공세권과 몰세권과 학세권이 몰려있는 입지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역세권의 중에서도 영등포는 1호선이지만은 신길역에 가시면 5호선도 굉장히 도보로 충분히 가능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5호선 이용하시기도 편리하고요. 바로 여의도죠. 여의도에 9호선까지 이어질 수 있는 교통의 편리성뿐만 아니라 대중교통을 한번 보시게 되면 대중교통 영등포는 서남권에 위치를 하고 있어서 수도권이라든지 경기권에 굉장히 접근성이 아주 뛰어나죠. 거기에 중심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의 지리적인 입지의 역할을 할 수 있고요. 노들길이라든지 강변북로 올림픽대로 편리성도 함께 추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영등포 입지 매물입니다. 지도에서 보신 바와 같이 하단으로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상단에는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가
메리트가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도 아주 높은 곳 중에 한 곳이 바로 본매물지의 입지인데요. 부동산은 부동성의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입지는 부동산의 매매 가격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입지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를 갖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입지까지 확인을 했습니다. 이렇게 실거주 만족도도 높을 뿐 아니라 수요가 많기 때문에 가치 상승까지 기대되는 이런 입지 조건 속에서 이제 개발 호재도 만나볼까요? 네, 부동산은 개발 호재가 굉장히 많은 미래 가치를 포함하고 있는 곳 중에 한 곳입니다. 영등포는 2030 서울시 도시 기본 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국제 금융 중심 지역입니다. 이러한 국제 금융 중심 지역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서는 도심 복합 주거단지를 큰 틀을 안고 있고요. 서울시에서는 특히나 한강변을 주변을 해서 영등포와 여의도는 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수변 도심형 글로벌 복합 단지를 개발하겠다는 이런 취지를 갖고 있습니다. 거기에 걸맞춰서 3도심에 맞게끔 도시 기능을 강화를 하는 교통 체계 안도 갖고 있기 때문에 3도심에 걸맞는 투자를 하겠고 또한 거기에 맞는 지역적인 분석이 들어가는 곳이 바로 3도심 중에 한 곳이다 보시면 되겠고요. 영등포역을 중심으로 개발이 들어가는 것이 굉장히 많이 있죠. 굉장히 고밀도 복합 개발이 이루어지고 또한 집상촌에 대한 고밀도의 굉장히 큰 용적률이 있는데요. 특히 경인로를 비롯해서 빈테크 사업이 개발이 이루어지고요. 무엇보다도 역세권을 중심으로 해서 개발이 이루어지는 것은 바로 영등포에 대한 빈테크 사업은 4차선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따라 대선 재분이라든지 또한 물레동의 공공공지에 대한 이러한 것은 신산업의 활성화를 비롯해서 또한 복합 문화 창조의 중심지 개발을 들어가는 이러한 개발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마지막으로 영등포의 개발에 대해서 복합적으로 한번 말씀을 드리자면 이 지도에서 나타난 것처럼 우선 교통에 대한 호재를 보시면 서부선과 또한 GTS B노선 신안산선과 신림선을 비롯해서 서부간선도로 제화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요. 또한 여의도와 신길 IC 부분을 보시면 공사를 하고 있죠. 이러한 교통이 완공이 됐을 때에 전반적인 영등포 지역의 교통은 지금 또 굉장히 중심부 역할로서 교통의 요충지 역할을 하고 있지만은 향후에 이런 교통의 또 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더 큰 미래 가치와 교통의 편리성에 인한 인구가 많이 유입이 되는 이러한 형태를 보일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따라 여의도의 접근성까지 굉장히 많은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영등포와 여의도는 하나의 삶 핵심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보시면 되겠고요. 개발 사업을 다시 한번 손꼽아 볼까요? 영등포 재개발 사업과 또한 재정비 촉진지구, 영등포 역세권 개발 사업과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를 비롯해서 여의도 개발 사업과 당산 역세권 개발 사업까지 이루어지기 때문에 개발에 대한 가치가 그만큼의 상승이 된다는 것은 미래 가치가 그만큼 높게 평가가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가 아주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영등포는 앞서서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와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입니다. 하단으로서는 신길 재정비 촉진지구이고요. 상단으로 보시면 영등포 재정비 촉진지구인데요. 여기에 따라 가구 수가 굉장히 대형 주거 복합 기능과 또한 직주 근접성의 주거 타운이 들어오기 때문에 영등포의 새로운 랜드마크로서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이러한 지리적인 위치를 갖고 있고 그 물건에 대해서는 영등포의 가운데 입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투자에 대한 메리트와 가치 상승이 짐작할 수 있는 입지 여건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예, 저희가 지도를 펼쳐놓고 이 주변에 있는 개발 수식들을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전략 세워주시면서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부동산 좀 총 정리를 해주실까요? 네, 사람에 따라서 재테크의 방향과 길은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은 그 핵심은 딱 한 가지입니다. 미래 가치가 얼마나 높은지, 교통이 얼마나 발전이 되고 업무 지역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따라서 많은 인구가 유입되는 곳이 있고요. 유출이 되는 곳이 있는데 영등포는 3도심의 역할로서
들어서 인구가 많이 유입될 뿐만 아니라 개발에 대한 가치도 아주 높은 곳 중에 한 곳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3도심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금융의 도시는 바꿀 수 없는, 변할 수 없는 이러한 위상을 갖고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할 수 있다면은 3도심 핵심 안에는 지금까지 이렇게 봤으면 강남과 중구와 여의도 영등포입니다. 굉장히 공시지가뿐만 아니라 가격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상승의 여지와 또 하락의 여지를 비교한다면 상승의 여지가 아주 높은 것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가격적으로 보시면 2억 2천 굉장히 원룸이라 생각하시고 비싸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전용 면적이 굉장히 넓게 나왔고 방과 거실이 분류되어 있으며 모든 옵션이 다 구비가 돼 있고 또한 위치적으로 봤을 때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에 위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최고의 투자로서 거듭날 수 있는 이러한 위치적인 입지의 장점을 갖고 있다 보시면 되겠고요. 특히 이제 이 물건 같은 경우에는 선분양을 하고 있는 거죠. 선분양에 대한 특혜는 아무래도 저렴한 분양가로서 잔금을 쳤을 때 잔금을 하고 난 뒤에 바로 느낄 수 있는 거는 굉장히 분양가가 저렴하다는 것은 투자자분들이 경험해 보신 분들은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이고요. 역하고 입지가 가깝기 때문에 차익형과 수익형 충분히 가능하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부동성의 특징으로 인해서 최고의 입지는 굉장히 우수한 입지 조건에 따른 가치 상승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2030 서울 플랜의 핵심 지역 중 하나인 영등포구 영등포동에서 신축 다세대 주택 함께했고요. 오늘 함께하신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청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 권호숙 대표님의 정보 다시 확인하시죠. 네, 오늘 알찬 정보 소개해 주신 권호숙 대표님 고맙습니다. 저희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와 또 네이버TV의 SN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시청해 보실 수가 있겠고요. 함께 하시다가 궁금증 있으신 분들은 023153-2668번 또 무료 문자 번호 013-3366에 0110번으로 많은 전화와 메시지 남겨보시기 바랄게요.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